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참 요즘에 많이 있는 범죄인데요. 저희 사무실도 물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해보면 이 사건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입니다. 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신 분들은 애당초에 돈을 많이 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일람표에 5천만 원 찍혀있다, 6천, 7천 또는 1억이 찍혀있다 한들 그 돈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줄 합의금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이 합의금을 어떻게 잘 분배하는지 그 전략을 짜서 피해자들과 잘 연락을 한 다음에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이 사건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무죄를 또 받기도 하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을 왔을 때는 이 합의 없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어려운 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본인이 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납득하고 수긍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왜냐면은 분명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분들도 크게 보면 중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의 이용을 당한 것이죠. 보통 알바몬 등의 구직을 올려놓으면 먼저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들의 이러한 스펙과 경력을 보고 거기에 맞춤에 제안을 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일은 패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동대문이라든지 시내를 다니면서 패션 사진을 좀 찍어 와달라. 근데 그렇게 찍다 보면은 어느 날 지금 갑자기 회계 담당자가 자리가 없으니 돈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좀 알아봐달라 등등 비슷한 시나리오로도 돈을 전달을 중간에 요구하게 되죠. 처음부터 돈 전달을 부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당해서 막상 자신이 행한 일이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쉽게 생각하고 접했는데 정말 큰일이고 이어서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되면 심지어 자신이 전혀 수익도 받지를 못했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한테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참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건, 특히 전달책 사건에 있어서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스스로가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납득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이것을 해야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죄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희 변호사들도 무죄 주장을 밀고 나가자. 당신이 이것을 모르고 한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범죄가 될 것이며 유죄가 나올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정책적으로 엄벌을 통한 근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괘씸죄, 즉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량이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무죄가 나올 만한 사안에서는 전달책 사건에서 최근에도 무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그 전달책은 예컨대 가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어서는 말단에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본인이 얻은 그 수익에 비해서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변호사들, 즉 이 실무에서 한창 뛰고 있는 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합의에 대한 전략 또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억울한 점을 최대한 재판부에 어필해서 가담경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정도를 낮춰서 설명드린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을 어쩔 수 없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에서는 이 방향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그렇게 해서야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